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페이지 신라의 통일 과정인데요. 이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나 간략해가지고 간단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중요한 거는 일단 잠깐 중국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네,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상황이 우리나라랑 매우 큰 영향을 미친데요. 이 당시 중국은 원래 5호 16국 시대라고 해서요.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입니다. 자, 지금 중국이에요. 자, 그러다가 중국이 통일됩니다. 바로 무슨 나라? 수나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와, 수가 통일이 되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통일이 되니까 이제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요? 바로 중국 오른쪽에 있는 이 고구려가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이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 무려 2차례에 걸쳐 쳐들어옵니다. 이 쳐들어와서 고구려가 치열한 전투 끝에 싸워서 이기게 되죠.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수나라랑 고구려랑 싸웠는데 무려 수나라는 이때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끌고 오죠. 근데 고구려가 이기게 됩니다. 자, 수나라랑 고구려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수나라는 고구려가 이겼는데 수나라는 이때 피해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반란과 여러 혼란으로 인해 수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나라인 뭐가 들어서게 됩니까?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나라가 통일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이제 고구려를 신경 쓰이게 됩니다. 이제 당나라는 고구려를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쳐들어갔다가 이제 뭐요? 고구려의 수나라가 먼저 쳐들어갔다가 엄청나게 지게 된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고구려에 쉽게 쳐들어가지 않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중국의 상황이에요. 다음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자, 한반도에서는 원래 자, 이렇게 있었죠. 신라가 6세기 때 전성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신라가 전성기를 차지하게 되고 신라가 땅을 많이 넓히게 됩니다. 대충 그려주면요. 이 정도가 신라, 이 정도가 백제, 여기 위에가 고구려입니다. 자, 백제는 신라한테 한강 유역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기를 쳐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신라는 싸우다 힘에 부쳐서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가 고구려랑 백제랑 서로 힘을 합치게 됩니다. 자, 백제 하나만 힘들었던 신라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면 신라의 김주춘은 어디랑 동맹을 맺어야 돼? 당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서 당나라랑 동맹을 맺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당연합이라고 합니다. 나당연합이 뭐예요? 하는데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나는 뭐 신라,
두음 법칙으로 나로 바뀌고요. 당은 당나라. 이 연합을 맺게 됩니다. 이 나당 연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네, 바로 당나라 신라 연합군이 먼저 어디를 멸망시킵니까? 바로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실제 이때 백제가 멸망하기 위해서 외나라가 백제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는데 결국 백제가 멸망되게 되죠. 그러다가 백제를 멸망시킨다. 이제 다음에 어디까지 멸망시켜요? 고구려도 결국 힘을 합쳐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 고구려 멸망시키는 과정도 순탄치 않고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삼국이 통일하게 되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당나라가 원래 싸워서 이기자 약속을 했어요. 아, 이쪽 대동강 원산만 이 밑으로는 우리 땅이다, 신라 땅이라고 했는데 당나라가 약속을 어기고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려고 통치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당이 동맹을 깨고 차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나당 전쟁이에요. 자, 나는 뭐라고 했어요? 신라. 당은 뭐? 당나라. 자, 이 나당 전쟁인데 처음에는 신라가 많이 불리하게 됩니다. 근데 신라는 혼자 힘들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망한 백제 유민들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과 합쳐서 힘을 싸우게 됩니다. 힘을 합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런 전투들을 통해서 결국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드디어 우리나라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삼국 통일을 했는데, 자, 삼국 통일을 한 거에 우리가 장점이 있죠. 바로 뭐예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우리 민족이 통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무슨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자, 원래 우리나라 영토가 얼마냐면 매우 넓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요. 원래 우리나라 영토가 고구려까지 하면 이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만 했어요? 우리 교과서 18쪽에 보면 평양성 위 살짝만 원산만 대동강 원산만까지만 통일하게 되죠. 바로 이 정도까지밖에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뭐예요? 아쉽게도 불안정한 통일이죠. 그래서 직접 삼국 통일이 이뤘지만 불완전한 통일이 이뤘다는 것이 바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라가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화랑제도라고 있습니다. 자, 화랑제도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즘 말로 하면 지금의 청소년 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위에 높은
곡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곡선 밑에 화랑, 그리고 화랑 밑에 낭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한 거는 바로 학문을 닫고요. 또 이 당시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무술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여러 나라를 살피는 등 신라의 발전과 삼국 통일에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교과서 19페이지 이제 발해의 건국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지도를 봅시다.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는 지도가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 삼국을 누가 통일했다고 그랬어요? 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자, 이만큼 다 신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중국은 어느 나라였어요? 네, 당나라였죠. 자, 이 일대가 바로 누구 땅이었냐면 예전 고구려 땅이었죠. 근데 이제 고구려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 땅이 됐냐면 당나라 땅이 되었죠. 자, 당나라가 여기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나라가 이 고구려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구려가 망하자 이 사람들은 뿔뿔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고구려 유민입니다. 이 고구려 유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남쪽 신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 신라인데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삼국시대 신라랑 구분해서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또 일부는 그냥 당나라에서 복속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일부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 당나라한테 이런 대접 못 받고는 못 살겠다면서 바로 이제 나라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걸중상이라는 사람과 걸사비라는 사람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걸걸중상은 고구려 유민이고요. 걸사비우는 말갈족 사람이래요. 자, 이들이 당나라에 맞서 싸워서 드디어 우리 못 살겠다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당나라의 추격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러다가 그의 아들이 걸걸중상의 아들인 대조영이라고 있습니다. 자, 대조영. 이 대조영이 군사 무리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떠나서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새로운 나라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나라를 세우게 되냐면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교과서에서 보면 여기에요. 대조영이 누구예요? 고구려 유민.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 플러스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 지역에 발해를 세웠습니다. 자,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발해는 엄청나게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 고구려 영토를 상당수 차지하게 되는데요. 물론 전부 다 찾지 못해요. 자, 남쪽으로는 국경을 드디어 신라와 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죠. 여기가 신라. 그리고 여기가 발해입니다.
여기가 무슨 나라? 바로 당나라. 실제로 발해는 군사적 문화적 힘이 강했고요. 고구려 옛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발해는 특이점이 바로요. 고구려 계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발해의 특징 바로 뭐예요?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고구려 계승했다는 증거가 어딨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지도계층이 고구려인이었어요. 또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고구려의 후예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낸 사신에 보면 우리가 고구려 후예임을 자처하고 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발해와 관련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추측한 거는 아마 발해 상경에서 뭐가 있었다? 불교 문화가 발달했다고 알 수 있어요. 자, 발해는 이렇게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당나라와 신라와 서로 대립했지만 나중에는 서로 문화와 교역도 하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번성한 나라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발해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발해의 지배계층은 고구려인이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갈족들이 밑에 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갖춘 특이한 나라였어요. 네. 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왜 발해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인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더 예전부터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진 것은 바로 중국이 지금 동북공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발해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다. 바로 누구의 역사다? 중국의 역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이것 자체가 어떤 거다? 네, 말이 안 된다. 바로 뭐다? 발해는 어떤 역사다? 네, 발해는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죠. 자, 교과서 20페이지 보면 바로 뭐예요? 고구려 침이 그리고 발해 침이가 보이죠. 또 고구려 수막세 연꽃무늬, 발해 수막세 연꽃무늬. 우리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잠깐 영상 멈추고 적어보세요. 자, 발해의 침이와 고구려와 닮은 까닭은 바로 뭘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역사를 계승했기 때문이죠. 자, 발해 고구려 역사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십시다. 자, 발해가 있는 역사 바로 뭐예요? 이유 첫 번째, 기록에 뭐라고 했어요? 기록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나라, 한국 나라라고 기록했죠. 또 두 번째 뭐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뭐예요? 견고려사 바로 뭐예요? 기록 우리나라 바로 고구려의 나라.
즉 고구려 후의 나라. 본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구려의 후예라고 있죠. 바로 뭐예요? 견고려사라고 해서 고구려의 후예라고 써 있고요. 또 속 일본계는 바로 뭐예요? 스스로 뭐예요? 자신이 뭐야? 고구려 후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발해가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밑에 우리 한번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적어 보도록 하세요. 모두 수고했어요.